한식의 재료를 보면 결국 과거 가난했던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드러난다. 김치의 경우 근처에서 가장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눈앞에 보이는 나물들을 다 집어넣고 비벼서 만든 비빔밥은 거지들이나 먹는 음식이었다. 한식의 세계화가 진행되자 일본인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일본인들은 한식을 두고 부정적인 말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류 문화가 세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버리자 이제 일본인들의 이런 헛소리들은 씨알도 먹히지 않게 됐죠. 그런데 사실 한국의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일부 한식에 대해 일본인들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비빔밥처럼 모든 재료를 넣고 비벼 먹는 게 전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씩 비빔밥의 맛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의 비빔밥을 두고 거지의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일본인들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아무튼 한국에는 유독 이렇게 한 음식에 다양한 음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누룽지 통닭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요리 이름은 콘치즈 누룽지 통닭이었죠. 저도 가끔 생각나면 시켜 먹기도 하는데요. 옛날 통닭 안에 달콤한 찹쌀과 누룽지 그리고 콘치즈 토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단순히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치킨, 누룽지, 찹쌀, 콘치즈 등등 수많은 한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니 가뜩이나 한국 치킨에 좋아 죽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룽지의 경우 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식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콘치즈는 모두가 한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이 원조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 몰라도 누룽지 통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반 가정집에서 만들어 먹기는 쉽지 않은데요. 외국인이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제발 한국에서 먹어본 콘치즈 누룽지 통닭을 집에서도 먹어볼 수 있게 레시피를 가르쳐달라고 글을 올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다양한 한국의 누룽지 통닭 레시피가 올라와 있고 외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서양 음식의 경우 스테이크나 파스타처럼 단일 메뉴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한 가지 음식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죠. 파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파와 닭을 함께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파와 닭을 함께 먹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기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인해 맛을 보고 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유의 그 맛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고 하죠. 이처럼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음식이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단일 메뉴이지만 다양한 맛을 가진 한식들은 의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요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저는 특히나 요즘 들어 외국의 채식주의자들에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사실 전의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육류로 만든 전도 많지만 파전이나 호박전, 배추전 등 채소나 야채를 이용한 다양한 전들도 있고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어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정말 편리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조합해서 전 하나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채식주의자들의 경우 완전히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계란까지는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으며 일부는 육류만 먹지 않고 생선을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변형이 자유로워 호평을 받는 것입니다. 라볶이 역시 한 음식에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요즘 들어 그 인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한류와 함께 라면과 떡볶이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그 둘의 장점만 모아놓았다 할 수 있는 라볶이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한 것이죠. 게다가 라볶이의 경우 이미 한국에서 수출용 제품의 맛을 내수용 제품과 동일하게 구현해내고 있어 해외에서 더욱 사랑을 받는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쫄볶이나 불닭 라볶이 등 라볶이의 응용 레시피들마저 공개되면서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라볶이 먹방을 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라면, 어묵, 떡볶이, 치즈, 소세지 및 각종 야채까지 하나의 간편한 음식으로 여러 맛을 느낄 수 있다 보니 라볶이의 해외 매출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 중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한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히 맛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본 식재료도 충분히 많은 편인데 이를 다시 조합하는 한국인들만의 요리법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합니다. 앞서 일본인들이 거지의 음식이라고 비난했던 비빔밥 역시 막상 먹어보면 나물과 밥 그리고 고추장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두고 외국인들은 별것 아닌 나물 몇 가지로 고기 없이도 이런 맛을 자아내는 한국인들의 요리 실력이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상이 바뀌니 음식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콘치즈 누룽지 통닭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리에 있어 한국인들은 만족을 모른다. 그렇게 엄청난 치킨 메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런 메뉴를 만들어내잖아. 왜 한국인들이 치킨에 빠져 사는지 알겠어.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치킨을 3번은 먹는다길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보면 3번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름만 치킨이지 그냥 다른 음식처럼 느껴져요. 내가 한식을 자주 먹다 보니 느낀 건데 한식의 조합은 끝이 없어. 이렇게 먹어보면 맛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한국인들은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 내가 집에서 라볶이를 처음 만들어 먹을 땐 당연히 내가 만들어낸 메뉴인 줄 알았어. 라볶이는 한국에서는 이미 국민 음식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조합이었죠. 가격 역시 저렴하죠. 누룽지 통닭은 누룽지와 통닭 그리고 콘치즈까지 무려 3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3가지 음식 모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 먹지 않을 수 없었어. 콘치즈와 통닭은 많이 먹어봤는데 누룽지는 생소하네요. 쌀을 구워서 만드는 요리인가요? 쌀을 구웠다기보다는 밥을 짓다 보면 밑에 부분이 살짝 타게 되는데 그것을 누룽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도 치킨에 누룽지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육삼냉면이라는 한국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냉면과 불고기를 조합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에 가면 꼭 먹어보세요. 삼겹살집에서 냉면을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따로 냉면집에서 고기를 파는 건가요? 신기하네요. 맥주가 약간 기름진 닭 요리와 잘 어울린다는 점을 한국에서 알게 됐다. 한국에서 치맥을 알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물론 그때 이후로 난 치맥에 빠지게 되었고 그만큼의 살을 얻게 됐지. 내가 아는 한 저는 세계 최고의 비건 음식이야. 모든 채소로 만들 수 있어. 그동안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몰래 숨겨놓고 본인들만 즐긴 거야.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전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파전과 막걸리는 꼭 함께 먹어보세요. 천상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의 조화도 잘 만들지만 음식과 술의 조화를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공감해. 난 파전과 막걸리 그리고 치맥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파전과 막걸리야. 한식을 공부하다 보면 왜 한식의 종류가 많은지를 느끼게 돼. 같은 재료 하나로 수십 가지의 레시피가 있고 또 그 레시피들을 조합하면 거의 무한대다. 그래서인지 일식이나 중식은 자주 먹다 보면 질리는데 한식은 절대 안 질리는 것 같아요. 한식이 점점 유명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컨치즈 누룽지 통닭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